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먼저 30위는 2014년에 개봉한 김한민 감독의 명량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배경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전쟁 영화 그 자체만으로도 수작이라는 평을 했는데요. 특히나 콕 집어 해상 전투씬을 언급하면서 무려 1시간이 넘는 긴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루하지 않고 임프레시브,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29위는 이정재, 전지현 주연의 10월애로 같은 2000년에 개봉한 비슷한 타임슬립 소재의 영화였죠. 유지태, 김하늘 주연의 작품 동감과 비교해 흥행에서는 비록 졌지만 영상미와 주연들의 연기력 면에서는 이겼다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28위는 다이어터라면 믿고 걸러야 하는 식욕포텐 터지게 만드는 영화 김태리 주연의 리틀 포레스트가 차지했고요. 너나 잘하세요.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은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가 27위로 특히 풀 컬러 버전이 아닌 컬러에서 점점 흑백으로 변하는 페이드 투 블랙 앤 화이트 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감독님이 최초 의도한 게 페이드 버전인데 색감이 너무 잘 빠지는 바람에 극장 개봉을 컬러판으로 했다는 일화도 있죠. 만약 페이드 버전을 못 보신 분들은 왓챠에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네, 하나, 둘. 26위는 개인적으로 제 눈물 버튼인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솔직히 편집하면서 몇 장면만 다시 보는데도 좀 울컥했는데요. 아무튼 특이한 점은 영화 소개에 오 유영길 촬영 감독님의 유작이라는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 감독님을 외국인이 어떻게 알고 굳이 라는 생각에 찾아보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 최초로 보도하신 분이랍니다. 이렇게 역사 공부까지 시켜주는 포브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다음 순위 살펴보죠. 어머 웬일이니? 뭐 하세요? 25위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답니다. 결혼한 예술영화 감독이 젊은 예술가를 만난다는 스토리 때문에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말들이 많은 영화니까 이런 내용이 취향 아니신 분들은 패스하세요. 저 혹시 고향이 안드로메다 아니십니까? 계속해서 24위는 장준환 감독의 장편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입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확신한 신하균이 놈들의 지도자라 의심되는 백윤식을 납치 고문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관객 동원은 7만을 겨우 넘겼지만 국내외 컬트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선 저주받은 걸작이라 불릴 정도로 열성팬을 보유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엠마 스톤 주연으로 부고니아라는 제목의 헐리우드 리메이크작이 개봉될 예정이니까 안 보신 분들은 미리 한번 보시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네요. 과연 그럴까? 선생님은 자기가 싫어진 적이 있으세요? 23위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난 1994년의 대한민국을 한 소녀의 성장기를 통해 그려낸 김보라 감독의 독립영화 벌새가 차지했고요. 애가 아니고 22위는 임권택 감독님의 1993년작 서편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황토길 위에서 진도 아리랑을 부르는 전설의 롱테이크 장면과 당시 한국 영화 최초로 서울 관객 100만을 돌파한 기록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소름 돋아. 이어서 21위에는 한마디로 그냥 재밌다, 자막을 통해 보는데도 웃긴다는 멘트와 함께 이병헌 감독의 천만 영화 극한 직업이 선정됐고요. 20위는 김지훈 감독의 스타일리시한 공포영화 장화홍련으로 아시아 공포영화 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다음 19위에 오른 작품은 이창동 감독, 오윤정인 주연의 시입니다. 제가 아직 못 본 12편 중 한 편이기도 한데요. 할머니는 알츠하이머에, 같은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손자에, 또 피해자의 자살까지 너무 힘들 것 같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나온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튼 토마토 지수 100을 유지하고 있는 작품인 만큼 보신 분들은 봐라 보지 마라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국민 배우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칠수와 만수입니다. 실패하면 반역. 영화 서울의 봄이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근현대사를 알게 해줬다면 칠수와 만수는 그 이후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넘어가던 시기의 시대상을 보여주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이 궁금하시거나 박중훈, 안성기의 리즈 시절이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도 춤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 17위 역시 오래된 영화인데요. 한용모 감독님의 고전 흑백 영화 자유부인입니다. 이 영화는 한때 상영 금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게 답니다. 지금 보면 말 안 되지만 영화가 개봉한 1956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엔 그랬답니다. 심지어 당시 서울대 한 교수는 중공군 50만 명에 필적하는 위험한 주제의식이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다는데요. 한국 영화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포브스의 픽을 받은 게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다음 순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둘 다 지옥 가요. 16위는 박찬욱 감독의 고딕 호러 뱀파이어 무비 박쥐가 차지했는데요. 소개 멘트가 참 재밌더라고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 처음으로 미국 상영된 작품이다. 여기까진 노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인 말이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 전면 누드가 등장하는 최초의 한국 주류 영화다 라는 건데요. 진짜 포브스 모르는 게 없죠. 여기 사람 있어요. 이어서 15위는 이혜순 감독의 김씨 표류기입니다. 개봉 당시에는 흥행에 참패했지만 뒤늦게 재평가된 영화를 할 수 있는데요. 영화 포스터가 망하는데 한몫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찾아보니 해외 포스터는 진짜 뽀드가 나더라고요. 아무튼 현대 인간 사회의 고립과 소통에 대해 다룬 웰메이드 영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씨 표류기가 15위였습니다. 오늘 밤은 14위는 내 곁에 미리가 있어줘야겠어. 유현목 감독님의 1961년작 오발탄입니다. 한국 전쟁 후 우리나라의 시대상이 잘 드러나 있는 리얼리즘 영화로 안타깝게도 원본은 소실되어 없지만 해외 영화제 출품 영상을 리마스터링한 버전을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마침내. 마침내. 13위에는 박찬욱 감독, 박해일, 탕웨이 주연의 헤어질 결심이 올랐는데요. 개봉을 앞두고 감독님이 한 인터뷰에서 한국인만 이해할 점들이 많아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외국인들도 이해한 것 같아 참 다행이네요. 와, 너다. 12위는 넘버3 송능한 감독님의 딸인 걸로도 유명한 셀린송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패스트 라이브즈입니다. 12살 때의 첫사랑을 24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는 감성적인 내용이라는데요. 로맨스보다는 공포, 스릴러, 호러가 제 취향인 관계로 안 본 거 티 그만 내고 넘어갈게요. 점점 끔찍해질 거야. 11위에 오른 작품은 김지훈 감독의 하드고어 스릴러 악마를 보았다입니다.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이 참 많은 걸로 유명한데 그나마도 최초 편집본이 제한 상영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너무 잔인해 3번이나 수정한 끝에 개봉한 게 그 정도였고요. 개봉은 해야겠기에 여기저기 너무 잘라된 통에 국내판은 스토리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해외판은 무삭제 버전이니까 작품성 생각하시면 해외판을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10위는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이 차지했고요.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있어도 이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 중 하나죠. 지금의 설경구를 잊게 만들어준 작품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이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나 꼬시는 거니? 계속해서 8위는 곽재용 감독의 엽기적인 그녀입니다. 미국은 물론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태국 등의 리메이크 판권이 팔리면서 아시아 클래식으로 자리 잡은 작품이기도 하죠. 직접 본 거야? 다음 7위는 나홍진 감독의 2016년작 곡성으로 무엇을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라는 미국의 영화배우 맥기리의 멘트로 선정 이유를 대신했는데요. 어쩌면 공포영화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이어서 6위는 세라 워터스가 쓴 소설 핑거 스미스를 원작으로 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입니다. 영화를 본 원작자가 말하길 대사가 한국어와 일본어이고 시대적 배경도 다른데 핑거 스미스를 충실하게 다뤄 놀랐다는 호평을 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원작 소설과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신 있나? 5위는 봉준호란 이름 석자를 세계에 알린 작품 살인의 추억입니다. 포브스가 쓴 내용을 보면 마더와 비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더 역시 멋진 네오 누아르지만 살인의 추억이 이룬 최고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라고 적었더라고요. 최대의 라이벌이 과거의 자신인 봉 감독님도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보고 있어? 4위는 대한민국 영화인이 선정한 역대 최고의 한국 영화 1위에 오른 작품이기도 합니다. 고 김기영 감독님의 1960년작 한여인데요. 혹시나 아직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을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모든 작품은 아니더라도 한여, 환여, 충여 이 세 편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히치콕에게 새가 있다면 김기영에게는 쥐가 있다고 할 정도로 감독님 영화의 트레이드 마크가 쥐입니다. 쥐를 극혐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재밌네. 계속해서 3위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차지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해외 매체 코리안 스크린에서 실시한 평론가 투표에서는 가장 위대한 한국 영화 1위에 뽑힌 작품인데요. 저는 솔직히 조금 지루했는데 높은 평가를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예술을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자괴감이 드네요. 자, 이제 1위와 2위만 남았는데요. 남은 영화는 다들 예상하시는 그대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과 박찬욱 감독님의 올드보이입니다. 그리고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 영화 1위는 누구냐 너?
이때 칸을 넘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차지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은 2위에 올랐는데요. 아무튼 봉준호 감독님이 칸의 남자라면 포브스의 남자는 박찬욱 감독님이라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잡순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